안녕하세요, 공시박스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이 전 세계에 천문학적으로 풀린 유동성, 경기 회복 등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제 이론과 각종 경제 지표, 언론의 보도들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들의 하락론과 상승론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것이 맞는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의 3개 도시의 현재 살아있는 매물의 총 개수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 대전, 포항 지역의 임대 매물 총 개수를 살펴보고 2017년도 이후 매물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저희가 최소 4년 정도 꾸준히 매물 조사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현황이고, 각 도시의 전체 매물 물량의 80% 이상을 실시간 전화 조사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공실버스가 공개하고 있는 매물 지역의 원투룸 임대 매물의 총 개수는 4,600개입니다. 2020년 6월경에는 5,500여 개 정도였고요. 2017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1만 개를 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매물의 총 개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대구는 현재 노후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기존 원룸 건물이 멸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원룸 건물의 공급이 2017년도에 비해 10% 이하로 확연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실박스에서 살펴보면 2021년 6월 현재 1만여 개의 실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19년도에도 비슷한 매물의 개수를 보이고 있죠. 대전은 대구와 다르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모건대, 충남대, 우송대, 한남대 등 대학교 부근의 원룸 밀집 지역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 부근 공실률이 20%에서 30% 정도 증가했는데, 대학교 부근이 아닌 지역은 오히려 공실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대전 지역의 건설 경기는 매우 활발합니다. 원투룸의 신축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는 형태의 매물 공급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물이 매매돼서 주인이 바뀌고 신축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빠름에도 전체적인 공실률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역시 두 지역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지방도시 중에 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매물 총 개수를 살펴보면 매우 극적인데, 2017년도 포항발 지진이 있었을 때 매물의 총 개수는 무려 3,500개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다가구 주택의 총 개수가 대략 3,000여 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공실률이었죠. 이 같은 공실률은 2019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 매물의 개수가 2,000개 이하로 떨어지는 진기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2021년 4월경에는 1,500개였다가 현재는 약 1,200개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 지역을 좀 특이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포항은 건물당 공실 1개 정도의 공실률을 해마다 보이고 있던 도시였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공실률이 높은 대전의 경우 1만 5천 개 건물을 조사하는데 공실이 1만여 개인 것을 생각해보면 포항은 정말 놀라울 만한 수치로 공실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개의 도시를 살펴봤는데 임대 매물 총 개수는 대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도 이 코로나 타격이 아니었으면 공실률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인데요. 올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
대학교 부근의 공실률이 급반전하게 될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팩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제쳐두고요. 다가구 주택의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들은 월세와 전세 금액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이 가장 비싼 금액을 받고 이후 구축들은 점점 가격이 하락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전월세 가격의 추이는 지역마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다가구 주택 건설 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월세 임대 가격은 항상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이후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던 임대 가격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거죠. 물론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대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대학가 근처의 다가구 주택들은 약보합세입니다. 자,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것은 2005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임대 가격의 상승과 임대 공실률의 눈에 띄는 하락은 2005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건축 현장의 단면을 짧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철근 1톤의 가격은 80에서 85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철근 1톤의 가격은 145만 원입니다. 이 불과 3달 사이에 생겨난 현상인데요. 작금의 건축 시장에서 건축업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한 채 지어서 에쿠스 한 대 값을 손해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달 사이에 원자재 가격의 엄청난 폭등으로 인해서 착공 전 단계에서 계산했던 건축 비용이 실제 건축 진행 중에 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더 많은 건축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재 가격의 폭등은 건축비의 상승을 가져오죠. 그렇지 않아도 신축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폭등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신축을 지으려는 업자들은 급격한 자재비 상승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숨고르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신축 주택의 공급 감소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인데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공실 매물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신축 공사비의 폭등. 이것은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라도 더 공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파트나 토지, 상가 시장을 제외하고 주택 시장의 한 부분인 원투룸 주택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저희 공실박스는 부동산 실무의 최전선에서 임대 매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